사실 나는 매일 같이 짭짤한 음식을 즐기던 사람 중 하나였다. 일상의 작은 즐거움은 풍미 가득한 요리에 있었고 나트륨이 가득한 스낵이 바쁜 일상 속 스트레스를 잠시 잊게 했다. 하지만 그런 생활 방식은 곧 나의 건강에 경고등을 켜게 했다. 나는 그저 물리적 필요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였다는 것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고 다리가 힘없이 후들거리며 주저앉고 말았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가까운 병원에 도착한 나는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가벼운 미소와 함께 평소 식습관을 물었고 마치 나의 일기라도 훔쳐본 듯 혹시 소금 많이 드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얼마나 짠 음식을 즐겼는지 깨달았다. 의사는 나에게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인해 체내 수분이 늘어나고 이것이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했다. 혈압을 관리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심장에서부터 신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합병증이 올 수 있다는 무서운 얘기를 듣고 나는 단단히 결심했다. 일상에서 소금을 줄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건강 관리라는 것을. 그리하여 나는 미각의 리셋을 시작했다. 처음엔 모든 음식이 심심하고 맛없게 느껴졌다. 특히 매일같이 먹던 감자칩이나 각종 소스가 들어간 요리를 포기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 그러나 무염 견과류, 신선한 과일, 그리고 다양한 허브와 양념을 이용한 요리를 시도하면서 점차 새로운 맛의 세계가 열렸다. 흥미롭게도 입맛이 달라지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재료 본연의 맛이 나에게 다가왔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단순히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 외에도 일상적인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가 결합된 생활이 얼마나 몸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 코드 건강을 위한 일상이 아닌 나 자신과의 약속으로 변화했다. 그 후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 혈압 수치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비로소 그 작은 변화가 만든 큰 결과를 실감할 수 있었다.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짠맛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건강을 위한 가장 쉬운 도전이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작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진행 중인 나의 건강 여정을 통해 우리는 모두 스스로의 건강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싶다. 두 번째 이야기, 유기농 음식은 현대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기농 음식이 정말 더 건강한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과연 유기농 음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건강에 더 이로운지 아니면 단지 마케팅 전략에 불과한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살펴보자. 먼저 유기농 음식의 정의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기농 농산물은 화학 비료나 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된 식품을 말한다. 동물성 제품의 경우 동물에게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고 사육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합성 화학 물질의 섭취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기농을 선호한다. 유기농 식품이 건강에 이롭다는 주장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많은 사람이 유기농이 더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비타민C, 철분, 마그네슘 등의 함량이 높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유기농 식품이 항산화 물질을 더 많이 포함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를 통해 노화 방지와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유기농 옹호자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주장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혼재되어 있으며 영양소 함량의 차이가 미미하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유기농과 비유기농 식품 간의 영양소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2012년에 발표된 스탠포드 대학의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유기농 식품이 비유기농 식품에 비해 현저히 높은 영양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유기농 식품의 장점은 영양소 함량뿐만 아니라 섭취하는 화학 물질의 종류와 양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유기농 식품은 인공 화학 물질의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에 대해 민감한 소비자들은 유기농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 식품은 잔류 농약 수준이 낮고 항생제, 내성, 균주와의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유기농 식품이 건강에 더 이로운지를 결정짓는 것은 과학적 근거 외에도 개인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큰 영향을 미친다. 유기농 식품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동물 복지, 농업의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가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과학적 데이터는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일 뿐 최종적인 결론은 소비자의 손에 달려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아침 햇살이 가득한 방에서 눈을 뜬 정민은 새로운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체력 부족으로 인해
일상에서 지치는 일이 없도록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 운동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민은 우선 자신의 일상생활을 돌이켜보며 운동을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걷기였다. 그는 출퇴근을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능한 한 한두 정거장 먼저 내려 걷기로 했다. 처음 며칠은 익숙지 않아 힘들었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걷는 것이 즐거워졌다. 걷는 동안 그는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다음으로 정민은 사무실에서의 시간을 활용했다. 그는 매 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해두고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자리 주변을 산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작은 습관이었지만 정민의 하루를 훨씬 더 활기차게 만들었다. 특히 긴 시간이 흐른 후 한 번씩 몸을 풀어주는 것은 집중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주말에는 집안일을 운동으로 삼았다. 청소기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며 정원 가꾸기를 할 때 그는 단순히 집안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운동을 했다. 가령 걸레질을 할 때는 런지 자세를 취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스쿼트 자세를 활용했다. 이 방법은 집을 깨끗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전신 운동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였다. 또한 정민은 틈틈이 짧은 홈트레이닝 영상을 보며 따라하는 것도 일상 속 운동으로 포함시켰다. 유튜브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는 시간대별로 맞춤형 운동 영상들이 많았고 그는 이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전신 운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 운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는 전용 매트를 준비했고 덤벨이나 핏밴드를 구입해 더욱 다양한 동작을 시도했다. 결국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꿰어나간 시간이 몇 달이 지났고 정민은 과거보다 확연히 나아진 체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더 이상 계단 오르기에 숨이 차지 않았고 일과 후에도 활기가 넘쳤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이 그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도 운동을 통해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일상 속 운동은 정민의 삶에 있어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는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추천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나누고자 했다. 결국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이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고 이는 정민인을 생각해왔던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몸소 체험하게 해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어는 작은 마을에 사는 민지라는 소녀가 있었다. 민지는 꽃을 사랑하고 자연을 벗삼아 자라났지만 안타깝게도 어릴 때부터 비염으로 고생했다. 매년 봄이 오면 민지의 비염은 심해졌고 그로 인해 즐겨하던 꽃놀이조차 고역이 되곤 했다. 민지는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해봤지만 그때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천연 치유법 전문가인 할머니가 이사왔다. 민지는 비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민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자연치유법과 생활방식 조정법을 제안했다. 우선 할머니는 민지에게 식이유법을 강조했다. 민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레몬과 꿀을 타서 마시는 것이었다. 이 간단한 음료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리고 식단에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신선한 채소, 그리고 잡곡을 추가하도록 권장했다. 이러한 음식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비염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설명했다. 또한 할머니는 환경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민지는 방 안의 공기를 개선하기 위해 자주 환기를 시키고 습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가습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마을 주변의 공원에서 아침 운동이나 요가를 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동시에 적절한 실내 활동을 추천받았다. 자연 속에서의 움직임은 심신의 균형을 잡아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하루에 10분씩 명상을 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통해 몸의 회복 능력을 극대화하며 우유부단한 잡념을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지는 이러한 자연치유법과 생활방식 조정을 통해 비염 증상이 점차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매년 봄이 되면 찾아오던 고통스러운 증상들도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민지는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회상하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이제 그녀는 봄의 꽃들 속에서도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고 건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이후 민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고 비염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도 자연치유법과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방법을 따라
자신들의 건강을 개선해 나갔다. 민지의 작은 변화는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감사함과 건강을 위한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